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0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매번 전해주시고 계시는 목소리 미녀시죠.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렇게 소개하시면 어떡합니까? 목소리 미녀라뇨. 비주얼까지 같이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예, 네, Y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목소리와 비주얼까지 모두 뭐죠? 겸비한 죄송합니다. 목소리와 비주얼까지 모두 완벽하게 겸비한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당황하셨군요. 네, Y뉴스 이영주 기자고요. 오늘은 그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메르스 예방책은 없었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이고 요즘 메르스 때문에 아주 다들 시끄럽더라고요. 북부 쪽도 그런가요? 의정부에도 지금 3명이 나와갖고 메르스 접촉자가. 네, 알겠습니다.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186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와. 2018년 지금은요, 메르스 확진자인 A씨 61세인데요. 발열과 호흡기 질환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를 제재 없이 통과해서 이제 접촉을 하게 된 건데요. 네. 3년 전에 메르스 대란을 겪고도 보건이나 방역 당국이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A씨가 입국한 이후로 13일 어제부죠. 그러니까 어제부로 6일이 지났는데요. 현재 A씨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또 13일까지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밝혔는데요. 메르스의 평균 잠복기는 5일입니다. 또 이날까지 메르스와 관련해서 밀접 접촉자가 21명이고요. 일상 접촉자가 4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르스 확진자와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 가운데서 확진한 환자 외에 국내 입국자는 5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질병관리본부가 접촉자 가운데서 의심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가 11명인데 그 의심 환자 11명 가운데서 밀접 접촉자가 1명이고 일상 접촉자가 10명입니다. 이 중에서 10명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일상 접촉자 1명은 환자와 같은 항공기를 타고 입국한 이로써 2차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밀접 접촉자는요. 확진 환자 또는 의심 환자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를 의미하고요. 일상 접촉자는 환자와 동일한 시간, 공간에서 활동한 자 가운데에서 감염, 노출 또는 접촉을 배제할 수 없어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현재 8개 병원에서 50곳의 음압 병실을 보유하고 있고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도내 음압 병실이 7군데에 불과했고요. 경기도 재해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관련해서 밀접 접촉자가 2명, 그다음에 일상 접촉자가 108명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지금 국내 입국한 게 몇 명이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입국하신 게 같이? 같이 입국한 게 10여 명 되는 거죠. 같이 비행기를 같은 비행기를 타고 21명이네요. 네. 네네. 그 중에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 중에 행방 파악이 그렇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던데. 부산에서 5인 신고가 잠깐 있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메르스 증상을 보여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아니었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 어디를 갔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나는 메르스를 떠나서 만약에 그분들이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중요한 테러리스트라든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 행방을 추적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적 파악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저 외국 나가보면.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나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몇십 명이 사라졌는데 찾지를 못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을.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외국인을 근데 딱 한 명이면은 그를 특정해서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같이 몇십 명 탄 중에 외국인이 몇 명 있는데, 그게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음.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아, 방역 그러네요. 시스템을 떠나서, 네네. 이거, 이렇게 외국인이 국내 입국했을 때, 뭐, 네네. 관광비자 아니면은, 뭐, 취업비자 이런 거, 아니면 뭐, 아, 공부할 수 있는, 뭐, 네. 유학비자 아닐 겁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행선지를 딱 어디를 갈 건지, 어디 물 건지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어디 부근이라도 말하지 않나요? 그리고 연락처 그쵸. 같은 것도 다 체크를 하는 거 알거든요. 네네. 따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소재 파악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조심해서 좀 시스템 아, 만들어줘. 뭐 외국인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뭐 그렇긴 그거는 뭐 할 하죠. 수가 없겠지만 아까 다른 이래저래 나라는 뭔가가 이렇게 촘촘하지가 않은 그런 거네요. 네, 다른 네. 나라는 꼼꼼하게 챙기더라고요. 그런 거 외국인들 입국하는 걸. 그렇죠. 네. 그 저기 메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쿠웨이트에서 걸렸다고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쿠웨이트에서는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나요? 제가 알기로는 쿠웨이트에서는 메르스 지금 보고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쿠웨이트 보건부 관계자는 그러니까 메르스 검사는 하지 않았고 뭐 특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밝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쿠웨이트에서는 메르스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심각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은 예. 근데 이제 지금 쿠웨이트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이제 보고된 게 없고, 네. 국내에 들어와서 그분이 삼성병원을 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쿠웨이트에서는 삼성병원, 아니라고 했죠. 네. 삼성병원 갔다가 다시 서울대병원을 옮긴 거잖아요. 네. 그 삼성병원에서 예전에 3년 전에도 삼성병원에서 메르스 아, 나와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그쵸? 그렇죠. 뭐 네네. 병동 그렇죠. 폐쇄되고. 다시 연 건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니, 근데 누가 그래서 이런 네.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네. 의료계에 있는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이제 뭐, 의료계에 있거나 의료계 쪽에서 공부를 했던 뭐 네. 그런 일부 전문가들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르스가 삼성병원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우리나라 메르스 풍토병이 된 거 아니냐 지금 이게 아, 메르스균이 정착을 해서 지금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 삼성병원에 그게 이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왜냐하면 쿠웨이트에서 보고된 것도 없고 쿠웨이트 잠깐 들렸다 왔는데 거기서 걸렸다는 음,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막 한국 사람이 걸릴 정도면 왜 쿠웨이트에 그게 막 아, 유행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상하다. 그리고 왜 또 삼성병원에서 또 거기서 또 나와서 하냐. 이거는 제가 삼성병원에 이게 뭐 그 자체 거기에 메르스가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거기를 다 점검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삼성병원 폐쇄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어, 삼성에서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 무슨 자기네 이렇게 기사 확산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음, 노력하는 것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음, 쿠웨이트에서 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여론 작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 추측이죠. 객관적인 추측이죠. 사실은 없고, 예, 네. 추측을 저한테 전달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은 건데 네.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다 하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꼭 그래서 삼성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2015년 국내 메르스 당시에도 186명의 환자 가운데서 96%인 178명이 병원 감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쿠웨이트 감염자가 설사 증세로 이제 4일하고 6일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병원에서 또 이제 또 감염이 될 수 있냐 이런 거고 아니 근데 그 메르스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중동에서는 메르스 보도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심각하게 나오지 않지 이제 그래서 않나요? 얘기를 들어보면 왜 현지에서 안 하고 메르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일종의 뭐 이제 예를 들면은 감기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저도 음, 얘기 들은 겁니다. 저는 제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네.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이 이 RNA하고 DNA 특징 아세요? 우리가 생물 특징이 시간에 아마 뭔가요?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이제 오래돼 네. 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DNA는 사다리 구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 게놈이라 네. 그래서 사다리 구조로 돼 있는데 네. 유전자가. 근데 RNA는 사다리 구조가 아니라 사- 사다리 사다리는 마주보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한쪽에 마주보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유전체가. 음, 사다리 구조로 돼 있으면 뭐냐면은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쪽이 아, 그래요? 맞은편 쪽이
무슨 뭐 다치거나 없어지면 예. 반대편 쪽이 자기 복사를 해요. 그래서 딱 자기 반대편에 있는 거 메꾸거든요. 그래서 어. 변형이 없어요. 변형이 잘 안 오. 돼요. 네. 근데 그게 DNA 구조고 RNA 구조는 사다리 구조가 아니라 사다리 구조 중에 한쪽이 없는 거라서 어. 복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 맞은편에 복사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네네. 해야 되냐,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어. 예, 복사를 못하니까 돌연변이, 자기 자체를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살아남는데, 네. 그래서 그걸 돌연변이가 막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방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어. 변형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RNA라는 구조인데,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예방 백신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다고. 아. 왜냐하면 그거 만들어 놓으면 또 변형해서 다른 게 되고. 그래서 네. 우리가 감기 예방약은 없지 않습니까? 독감 예방 주사는 있어도. 없죠. 예,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감기하고 똑같은 건데, 몸이 음. 안 좋은 사람들, 노인, 음. 노약자, 음. 면역이 약한 사람들, 이럴 네. 때 들어왔을 때, 그런 그 구조 때문에, 특이점 때문에 치사율이 높다. 이런 것도 어. 이제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면역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건강하게 삶을 유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얘기를 하는데. 약이 네. 없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직접적인 약이 없으니까. 지금 알려진 예방법도 비누로 그렇죠.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손 잘 씻고 예. 소독제 사용하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감기하고 똑같으니까 감기 예방 거 수칙하고 똑같은 거죠. 개인 위생 철저히 관리. 다중이 밀집한데 가면 마스크나 뭐 이런 거 네. 잘 착용하고 집에 네. 들어오자마자 손 씻고 뭐 이렇게 발 씻고 뭐 입 씻고 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감기하고 증상은 비슷한데 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망까지 네. 심하면 이르게 되니까 좀 사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추석까지가 관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추석까지가 되게 예의주시해야 할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추석 전에는 종식될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부정적 전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풍토병화 됐기 때문에 한국에 네, 네. 그럼 우리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사실 모른다. 건강한 사람도 어, 살짝 걸렸다가 지나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균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네. 그냥 막 옮겨 다니는 거죠. 감기처럼. 유행할 땐 또 유행하고, 없을 때 없어지고. 아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 대표님께서 예. 짚어주셨는데, 이제 쿠웨이트 보건부는 접촉자가 모두 음성이고 감염자 아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쿠웨이트는 절대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풍토병화 된 거라고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음, 조심할 수밖에 없죠. 뭐, 이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보이지도 않는 눈에. 3년 전에 메르스가 걸렸고, 그게 중동기 호흡군이라고 했으면은, 그쪽에서 입국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이렇게 출장 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한, 좀 더 촘촘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마련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도 드는데요. 3년 전보다는 네.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저는 예,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보도는 예. 그렇게 3년 전에는 나오더라고요. 네. 진단하고서, 발견하고서도 한참 뒤늦게 해갖고 다 전파시키고, 그렇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근데 나는 관공서는, 웃긴 게 예, 이제 예, 예.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놓으라는 병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시스템이. 그게 참 음, 재미있다는 생각이 재, 들어요. 그죠? 재밌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공서 같은 거 출입할 때 이렇게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뭐죠? 그 온도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대표님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예, 이렇게 예, 안 태열 했죠. 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도 예, 이상 되면 못 들어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예. 네, 손 그런 소독제 되게 거는, 많았고. 손소독제 젤이 많이 팔렸죠, 그때 당시에. 백신을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백신을 만들기도 좀 힘들겠네요. 그래도 이 약을 개발해야죠. 연구를 해야죠. 예, 어, 제약이라는 게 결국 네, 자본 싸움이기 때문에 거대한 그 자본력으로 예,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음, 그만한 시장성이 있느냐. 음, 그게 관건이죠, 결론은. 근데 웃긴 게 약을 만들면 병이 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병이 많아진다는 거 아세요? 그래요? 네. 당뇨도 그렇잖아요, 당뇨도. 당뇨? 네, 당뇨도
당뇨 같은 경우에도 당뇨 환자가 점점 늘잖아요. 의학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왜 고쳐지지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왜 예. 시장 논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당뇨약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좀 이상한 얘기가 되니까 거기까지만. 네. 좀 무서운 얘기네요. 네. 그 당뇨 같은 건 완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13일에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전 세계 메르스와 관련한 임상 시험이 지금까지 총 28건이 진행됐어요. 네, 네. 에볼라나 뭐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거 사스잖아요. 예. 다른 바이러스성 전염병과 비교해도 관련 연구 활동이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스가 네. 이제 다른 질병보다는 좀 관심을 끌지 네.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져 그러니까 있네요. 이게 네. 만약에 돈이 되는 거였고 막 저기 했으면 제약회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약을 네네네.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도 투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메르스가 대부분 한국 제외하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국가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메르스의 그 잠복 기간이 5일이고 그 초기의 증상이 이제 고열이나 뭐 설사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동 쪽이 이제 사막 그쪽이니까 워낙에 네. 체열이 높지 않을까? 기본 체열이 우리나라보다는. 날이 더우니까. 네네네. 그런 예, 생각입니다. 예. 네, 뭐 미국이나 독일 쪽에서 뭐 조금 백신이나 독일에서는 백신 같은 거 이렇게 좀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치료제 좀 연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네요. 아무튼 뭐 대형 병원 같은데 네. 오히려 그런 데가 이제 취약하니까 제 생각에는 대형 병원을 중점적으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대형 많은 병원에요?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환자들은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항상 그 대형 병원, 뭐 큰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철저하게 방역 그런 뭐 소독 시스템을 좀 잘 구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메르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즉시 발견하면 네. 이동시키는 거는 좀 위험한데 요번에도 서울 삼성병원에서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시켰을 때 응압차가 아니라 일반 차로 옮겼었잖아요. 그래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당국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이제 뭐 되게 그 과잉 대응이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대선 주자시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시스템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럴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병들이 지금 계속 많잖아요. 많이 생기고.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잘 신경 안 쓰더라고요. 뭐 한때 했다가 또 잊히니까요. 네.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국민의 이런 생명과 보건 이런 거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 저는 좀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WHO 사무차장보가요, 제네바 본부에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 메르스 확진 뒤에 한국의 대응은 매우 잘 됐다. 확산 위험이 제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니까 뭐, 빨리빨리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나 이런 보건당국이 대응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단지 이제 뭐 좀 우려의 적이 있으면 뭐 제가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죠. 이걸 좀 외부에서 좀 진단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균이라든가 뭐 바이러스 이런 거. 대표님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자꾸 이제 대형병원 같은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특정 대형병원에서 그걸 좀 정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파워가 원체 막강하다 보니까 건들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또 뭐 그렇게 뭐 병원에 접촉을 하더라도 또 일부나 아니면 좀 왜곡될 가능성도 없진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아주 건강한 소식을 전해주신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잠 많이 주무시고요. 충분한 숙면과 그 다음에 손 잘 씻읍시다. 네,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네. 두 가지 유념하시면 됩니다. 운동과 충분한 휴식. 아, 네, 그리고 좋은 한 말씀이십니다. 가지 더 네요. 그리고 그 몸에 좋은 적절한 음식 섭취. 세 가지네요. 그거 잘하면 면역력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와이뉴스 이용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